소진쌤이 만들어드리는 영양만점 사회. 안녕하세요, 소진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양만점 사회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의 특징, 도시의 특징, 산업과 교통의 특징과 같은 바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때까지는 지형이나 기후,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 환경을 알아봤었죠. 인문 환경은 사람이 만든 환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은 인구부터 갑니다. 인구,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다양한 지역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번 맞춰볼까요? 수도권에 살죠? 아니라고요? 아우, 아쉬워라. 선생님 왜 수도권에 살지요? 라고 물어봤냐면요. 실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고 해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2명 중에 1명은 수도권이니까 그냥 반반 확률로 선생님이 좀 찍어봤습니다. 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에는 정말 다양한 분포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일단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죠. 만약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명의 사람들 중에 50명은 여자고요. 50명은 남자예요. 100명 중에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1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에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50명이 살고요. 마을에서는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는다고 해요.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그래요. 101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이 마을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남자와 여자의 수, 곧 성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알 수 있었고 어린이 인구와 노인 인구, 그리고 또 그 인구를 뺀 나머지가 청장년층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도시와 촌락 인구도 알 수 있고요. 수도권 인구와 그 외 지역의 인구, 내국인과 외국인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의 이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요. 오늘날 저출산, 고령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태어나는 숫자의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겠죠.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선생님 반에는 초등학교 때 반의 친구들이 50명이 넘었어요. 진짜요,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20명 조금 넘는 정도? 그렇게 학생들이 학급을 이루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간 시기, 그 시기가 2000년입니다. 이때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의 이 65세 이상 인구가 있다는 것은 곧 100명 중에 7명이 노인 인구란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2017년 하반기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갔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아마도 2026년에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고령 사회로 가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이 시간이요. 다른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2026년, 바로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출산, 고령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오히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요, 인구수가 많아서 출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대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인구 포스터가 1970년대에 나왔다면 1980년대에는요, 둘도 많다. 이런 인구 포스터가 나왔대요.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는 자녀를 낳는 수가 너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롭습니다. 엄마, 나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 이런 인구 포스터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구 분포.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모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인구 분포라고 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왜 지역마다 인구 분포가 다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1960년대 이전까지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넓은 남서쪽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북동쪽은 산지가 많고 또 기후도 춥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서 인구 밀도도 낮았습니다. 자, 1960년대 이후부터는요,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을 했고요. 그 결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산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요, 많이 줄어들면서 인구 밀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에요. 2명 중 1명은 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했었죠. 자, 이 지역에 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7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96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서로 다른 산업 때문에 이렇게 인구 분포에도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 인구 밀도는 얼마일까요?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말하는데요. 서울특별시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 1640명이 살고 있어요. 1000이 아니라 16,340명이요. 정말 많이 살죠. 자, 그러면 강원도의 인구 밀도는 어떨까요?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에는요, 1제곱킬로미터 안의 면적에 9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6,340명과 90명의 차이. 엄청나죠? 똑같은 면적에 이렇게나 서로 인구 밀도의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연령별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이 14세 이하의 인구를 우리가 유소년층이라고 합니다.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은 한참 유치원에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시기죠. 자, 많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도시예요.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는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촌락 지역은요,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인구 분포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요,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들면서 주택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혼잡하고 또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촌락이 그랬죠. 일손 부족 문제라든지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서로 다르게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도시나 촌락,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곳, 또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 등으로 나눠서 다양한 인구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문제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문제를 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점점 줄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을 줄여서 이것 사회. 총 5글자의 사회라고 부르죠. 정답은 저출산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시대별로 인구의 정책 포스터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만큼 인구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아서 출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펼쳤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너무 적게 낳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수를 늘리기 위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이 노년층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자, 2017년에는요, 노인 인구가 14%를 넘었어요. 이것을 무슨 사회라고 부를까요? 바로 고령 사회였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순서로 점점 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 이전 벼농사 중심의 농업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바로 이쪽의 평야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죠. 어느 쪽? 남서쪽 평야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요,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촌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했죠. 자, 그래서 대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는 급격히 높아졌어요. 특히 오늘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인천, 경기, 포함한 서울 지역, 전부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를 포함해서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곳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촌락 지역에는요,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의 인구가 많을까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가 많을까요? 촌락에는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소년층 인구는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도시에 많았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많은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쌤과 다음 시간 7강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